드디어 미국 연준이 빅스텝까지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4월의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저희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다. 우리 성차는 진짜 오랜만에 저희 촬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두 달 만에 촬영하죠, 지금?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을 했죠. 네, 한번 저희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이제 걸고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한번 갔다 왔고.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성주 차장님 옮겨놔서 저도 갔다 오고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 명 보냈어요. 촬영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많이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정신없는 금융시장, 상품시장, 네,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이 안 그래도 빨리 돌아가는데 정신없는 세상에 도래했어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제 2달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종식이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각국의 서방국들은 이제 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에너지 수출 기본 그게 제일 크죠. 그렇죠. 에너지, 곡물, 뭐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거를 안 쓴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적인 수요는 이제 점점 코로나가 약하게 이제 증세가 이제 약하게 나타나는 걸 알고 이제 많이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는 이제 많아지고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더군다나 가장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에너지, 원유, 가스 그리고 먹는 것까지 저희가 못 나오는 동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변동성 플러스 드디어 미국 연준이 빅스텝까지 이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제가 먼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유엔 총재가 이제 서로 대담을 했다 합니다. 근데 푸틴은 역시 자기네 군사 작전은 정당성을 되게 피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다. 네, 현재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이죠.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입니다. 근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4월 26일 날짜로 미국 증시는 폭락했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김성주 차장님이 이제 당장 앞으로 있을 FOMC 미팅 이슈부터 해서 먼저 미국의 흐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4월 이번 달은 FOMC 미팅이 없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5월 3일에서 4일 이틀 동안 이제 오랜만에 이제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FOMC 미팅 앞두고 한 열흘 정도가 연준 인사들이 이제 발언이 없잖아요. 네, 금지된 기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이 거의 0.5% 인상할 거다. 빅스텝을 기정사실화 시켜놨죠, 지금. 네. 그리고 빅스텝이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대부분 0.25. 네, 0.25. 이거 올리다가 갑자기 0.5% 올리는 거는 조금 오랜만에. 근데 현재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0.5도 적다. 적은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뭐 60년대 최대 막 그렇게 되니까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0.5%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샌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는 0.75. 진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이제 열어뒀죠. 기존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할 때 이제 뭐 0.75%도 1%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5월에는 0.5% 하고 6월하고 7월에 이제 각각
0.75%씩 올릴 거다라고 이제 전망도 했죠. 두 번이나. 그렇게 전망을 내놨군요. 네. 5월 달을 포함해서 6번 남았어요. 올해 이제 6번 남은 네,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네. 이렇게 0.5만 올린다 해도 3%가 돼요. 3%까지 오른다. 근데 0.75가 몇 번 껴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뭐 4% 가까이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은 하고 있죠. 올해 전망 최종 목표치가 3% 후반대가 후반대. 될 거라고는 일단은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경기가 안 좋아요. 좋아. 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연준이 잘 조절을 할지 해야 저희도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보면 연준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지금 1차 목표인데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네. 이거를 침체를 빠지지 않게 한다고는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도 이제 언급은 했지만 네. 정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단행한다 했을 때 잠깐 우리나라 얘기를 그럼 넘어온다면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보다는 금리가 이제 조금 높아서- 높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바뀌었고 미국이 이런 금리 빅스텝을 밟을수록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도 높은 가능성이 이제 높겠네요. 뭐 0.5%는 이제 인상시키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보다 낮게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낮게 유지가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보다 낮아진다. 그럼 이제 자금 유출 투자가 돈이 왔는데 맞는데 이자가 낮은 곳에 그쵸, 돈을 그쵸. 네, 네, 놓을 네, 필요가 네.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자가 조금 더 또 정도 조금이라도 높고?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을 이제 입금을 하겠죠.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주식에서도 돈이 빠질 거고 네. 예금에서도 돈이 빠질 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보다는 한 스텝은 조금이라도 먼저, 더 네, 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어닝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현재 시장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본 베이스가 됐겠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수출 금지, 뭐 러시아에서도 뭐 오늘부터 아까 기사 나왔지만 폴란드나 불가리아에 가스 네. 공급을 중단할 거다. 아예 중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 서방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를 안 쓴다. 이제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확실히 빨리 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했던 나라들은 루트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일단은 관건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들 비축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언제까지 비축되는 건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이제 공급선을 이제 찾아야죠. 일단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 자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막힌다 하면은 당장 올 겨울에는 유럽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또 우연찮게 또 겨울이 아닌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네, 그거는 이제 각국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하고 경제적인 이슈가 물리면서 뭔가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중동 쪽에서 좀 물량을 갖고 오든가. 오던지.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미국의 셰일 오일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처음에 가격이 이렇게 100불 레인지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이 없어요. 생산량 자체가.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차장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에너지는 그렇다 치고 곡물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뭐 곡물, 콘, 뭐 옥수수, 대두, 밀 다 넘버 5 안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일단은 러시아는 둘째 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같은 폭격이 있으니 그렇죠. 실제로 뭐 파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이제 된 상황인 거고. 원래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 시기를 많이 놓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네. 파종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수확률이 한 40% 정도 떨어질 것 굉장히 같다?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상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 이게 절차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일단 옥수수, 곡물, 네. 그냥 간단 그냥 옥수수로 예를 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옥수수는 식용으로 많이 쓸 거라고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식용보다는 사료로 더 많이 사용돼요. 지금 동물에 대한 사료. 네, 반 이상을 이제 가축 사료로 많이 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옥수수 그런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긴다. 공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식용도 있겠지만 가축 사료들의 비료값, 사료 가격이 오르겠죠. 사료값이 또 이제 올라가고. 왜냐하면 소도 키워야 되고 뭐 닭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료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원자재, 사료 부가 비용이 늘어나니 네. 저희는 이제 그 가축들 이제 뭐 고기들 아니면 이제 달걀 요즘 달걀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마트를 가서 장을 봤을 때 한 판에 이전에는 한 2,000원대가 지금 6,000원이 넘었더라고요. 7,000원 가까이 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그 먹거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 라면 값도 이번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 아니면 이제 라면 많이 사용하는 밀 네. 이런 것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이제 먹거리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럼 또 경기가 위축이 될 거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 네, 일단은 뭐 곡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에그플레이션. 플레이션이 다 문제예요. 네. 그 플레이션 들어간 게 요즘 보면은 뭐 푸틴플레이션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 푸틴으로 인한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 네. 식용유, 파모일 이슈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생산지가 어딘가요, 그게? 일단 파모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야자수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오일인데 네네네. 최대 파모일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4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네. 목요일부터 이제 수출 중단한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런 파모일 수출, 전 세계 수출량의 뭐 반 이상을 맡고 있는 나라인가요? 그렇죠. 네. 반 이상을 맡고 있고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수출을 중단을 하냐?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런 공급을 하는 나라에서 뭔가 원활한 공급이 있어야지만 안 그래도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이 큰데 이거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도네시아가 네. 왜냐하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이제 파모일을 네. 수출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자국 내 이제 식용유 수급이 불안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이런 식용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료 이런 걸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파모일과 파모일의 원료가 되는 거를 다 수출을 중단시켜 놓은 그렇게 상태죠. 되면은 일단 먹거리는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식용유, 뭐 라면도 이제 튀겨야 되니까. 네, 그렇죠. 과자도 튀겨야 네. 되고 이런 거에 이제 가공식품들 아니면 또 화장품이나 네. 세제로를 만드는 이제 원료로도 많이 사용이 된대요.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가장 베이스가 들어가는 에너지 원유 기름 자체가 이제 거기서 뽑아져 나오는 각자 화학 제품들에서 일단 물가에 대한 상승이 부추기는 가운데 일단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곡물까지 이러고 거기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오일까지 식물성 오일이죠. 그쵸. 이거는 이제 식물성 오일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은 실제로 상당히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은 쉽지가 않겠다. 당분간은. 일단 먹거리를 저희가 먹어야지 삶을 살아가는데 먹거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각박해지는 그쵸. 생활이 조금 유지가 될 것 같다. 올해 실제로 전쟁이 차장님은 언제쯤 종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2달이 다 돼 가고 있고 네. 뭐 저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그래도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장기화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유가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시간이 되려면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하네요. 미국의 샤일이나 아니면은 오펙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중동에서의 에너지의 그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쿼터를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의 가격 수준은 유지가 되지 것 같다. 된 레벨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130불, 140불 왔다 갔다 하겠. 까지도 이제 현재 레벨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위에서 위로. 이제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천연가스도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러시아와 독일의 노드스트림 두 번째 이제 노드스트림 2가 일단은 독일이 더 이상 안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독일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오늘 차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폴란드 하고 불가리아. 폴란드 불가리아라 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로 네, 그걸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걸 이제 정말 중단시켜 이제 버리니까. 유럽으로 빠져나간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천연가스도 가격이 가격이 더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분간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곡물이 되든 에너지가 되든 철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조금 밑보다는 위로 조금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거기에 지금 중국이 계속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락다운 시켰죠, 완전히. 다른 나라는 풀고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뭐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네, 다 최근에는 이제 국경에도 그렇게 많이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다 하니까.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받쳐주면 좋겠는데 중국이 그렇게 락다운 하다 보니까 네. 수요는 또 줄고.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에 대한 우려, 이제 경제 성장률 동력이 중국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참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쉬었던 2달 동안 지금 각국의 지수들은 밑으로 꼬꾸라지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상품들은 위로 올라가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달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것도 조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원자재 상품들은 달러 상품이기 때문에 네, 달러와 달러로 반대로 결제가 되는데 같이 올라. 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이제 저희 상품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벌 이제 상품 이제 지수 선물들을 거래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상방으로는 보기가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 대신에 또 금융지수 금융 선물 안에서도 통화는 또 반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러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수급에 상관이 없이 통화는 이제 말 그대로 달러와 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이 그쵸.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화 시장은 달러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밑으로 이제 하방 흐름을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커머디티 시장은 확실히 아직은 위가 다 뚫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확 위로 한번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그 이상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충분히. 이제 자신감이 원유가 있는 거죠. 130불이 넘었었죠. 그렇죠. 배럴당 WTI가 그러면은 뭐 150 까지도 갈수 있다.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많이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로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단기로. 네, 단기도 뭐 맥스 하루를 보는 거지. 어저께 나스닥이 4%가 근 4%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빠진 거라서 이런 변동폭이 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 상품들이나 이런 이제 작은 작은 상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이 작은 상품 가지고도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자그맣게 매매해서
내가 이제 뭐 조그맣게 이제 시드 머니를 계속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와중에 이런 내가 의도치 않게 한 대 이제 욕구를 얻어 맞았다고 표현을 할게. 그렇게 맞았으면은 실제로 복귀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않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 당일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원자재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더 심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뭐 어제처럼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폴란드는 이쪽에 천연가스를 수출을 이제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위로 또 솟구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2달 남짓해서 지금 조금 정신없이 지나간 흐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일본 쪽도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간단한 짤막하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물음표를 좀 갖고 한번 이야기를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오늘 우리 차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우리 차장님 요즘 방송도 나가세요. TV 방송, TV 경제 방송도 나가고. 근데 저는 이것만 하렵니다. 저는 해적만 열심히 해적만? 하니까 우리 차장님은 여기저기 많이 나가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형제는 많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는 것만큼 이럴 때는 이렇게 가격이 변동돼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럴 때 내 포지션의 액션을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 장세가.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데 경험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 일본의 그 현재 엔화 흐름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